안녕하세요.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손용민 관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직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리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지역 조직,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분들을 위한 사례관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관내에 이용되는 모든 분들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기까지 그 준비하는 기간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요. 이 사회복지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인 8과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 정책, 실천,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 필수 과목인데 그걸 8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이 나오고요. 국가에서 별도로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그 어려움을 정책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그 친구가 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베풀고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고 저하고 같이 사회복지 동료로 일할 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 어르신들 중에 그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르신이 태어났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찾아가서 어렸을 때 친구도 만나고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도 가보고 이러한 소원들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후에 번개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개탄이 뭔데요? 그랬더니 원래는 삶이 무료해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그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삶의 회복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 번개탄이 필요 없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저의 고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점수화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하지도 않은 청소년 시간을 늘려달라든가 이랬을 때는 과연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았다고 한들 공정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제게 어처구니도 없고 저 또한 그러한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폭력 가정에 찾아가서 그 폭력 가정 아이와 또는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상당히 사회복지사니까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한 문제에 있을 때는 조금 두렵기는 하지만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보람된 일도 같이 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과 김포복지재단은 김포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차별받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인적이든 물적이든 자원을 연계해서 그들이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로 통하는 것보다는 표정으로 사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말을 잘해서 얘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진심 어린 눈빛, 표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는 먼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까? 혹시 그들을 갖고 있는 편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만났을 때는 클라이언트도 저한테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저도 진심으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올연도에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온라인 학습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정 내에 노트북이나 디지털 기계가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형제가 서로 하지 않는데 형제가 서로 그거를 차지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고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복지관에 모셔서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그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과거에는 박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회복지가 보편화되고 신념을 갖게 되고 사회복지가 주요 정책이다 보니까 그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 수준의 90%까지 올라가 있고요. 향후 5년 안에 100%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기금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금을 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령사회는 우리가 그만큼 보살펴야 되고 돌봄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사회 문제이고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이면서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일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사회복지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연계하는 그런 선진국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한 늘 필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도 있고 디지털 혁명도 일어났는데 그에 따른 격차가 분명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선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사회복지사의 주요 책무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에 어려운 우리의 계층이 있지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거나
너무 빈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우리가 상대방의 존중이라는 말들을 되게 이 사회복지 가치와 신념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다른 겁니다. 장애가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배려하고 존중해야 우리 삶이 서로 혜택 또는 우리가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건 착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